남해군 주민들이 기본소득 지급금 15만 원 가운데 일부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심의위가 7만 원을 상한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립니다. 경남도가 국립창원대 통합대학 출범을 앞두고 도립대학 폐지를 포함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편에 따라 도 공무원 정원이 100명가량 줄고 도립대 관련 교육직은 국립대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중소도시 한옥 명소를 육성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부 경남의 남사 예담촌과 개평 한옥마을 등도 새로운 관광 성장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곳곳에서 산림 인적지역 시설물 화재가 잇따라 산불로 번지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 확보와 가연성 물질 정비 등 예방 중심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주 동네 책방에서 예술과 인간을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작품 뒤에 숨은 예술가의 내면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해군 기본소득 지급금 월 15만 원 가운데 일부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심의위가 7만 원을 상한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의 편의는 높아질 걸로 보이지만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는 성급한 조치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기본소득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남해군에선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먼저 마땅한 상권이 부족한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은 편의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허용을 요구해왔습니다. 노인층 분들이 이거 15만 원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긴가 참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노인층 분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로마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런 요구를 반영해 군 기본소득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월 15만 원 기본소득 가운데 최대 7만 원까지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면 단위는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현, 설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데가 하나로마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7만 원 정도는 해주는 게 취지에 안 맞느냐. 이와 함께 면 지역 주민들은 읍 지역을 제외한 9개 모든 면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로마트로 소비가 쏠릴 경우 기존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인데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사용처 확대는 더 신중을 기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쓸 데가 없다. 써보지도 않고 그거를 왜 쓸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불용이 많이 나거나 사용처가 정말 개선점이 안 보인다. 이럴 때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 민원은 도대체 누가 받은 겁니까? 또 이번 결정의 전제가 된 지역 농협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아직 구체적인 환원 계획은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기본소득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연계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측도 일부 사용금액을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타군에를 보니까 사용금액의 1%를 갖다가 군에다가 공익기금으로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환원을 해라. 이렇게 1%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주민 편의와 제도 취지 사이에서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정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조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 부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6일 두 시도지사에게 행정통합공론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최종 의견서에는 시도민 소통 성과와 여론조사 결과 분석, 여론 동향과 위원회 종합 결론 등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되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균형발전 대책 마련과 부울경 완전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경남 부산 특별시를 명칭으로 제안했으며 연방제 수준 자치권과 재정분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건의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전국적인 광역지자체 통합 움직임에 대해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26일 실국장 회의에서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이 개별법을 만들어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통합 지자체마다 위상과 권한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일반법을 만들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 부산, 울산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당 관계자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며 박완수 지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남도당은 지난 20일 민주당 부산시당, 울산시당과 함께 6.3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정부가 제한 권한이 있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오는 3월 1일부터는 국립창원대 남해 캠퍼스, 거창 캠퍼스로 출범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도립대학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도립대학 근무 직원들도 일부는 복귀, 일부는 국립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통합대학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으로 경남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과의 통합이 성사됐습니다. 이에 도립대학 두 곳을 운영하던 경남도는 최근 도립대 직제 폐지 관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창원대와의 통합을 이유로 도립대학 두 곳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창원대는 통합 확정 이후 UI도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었는데 오는 3월 1일부터는 남해 캠퍼스와 거창 캠퍼스도 새로운 UI와 함께 통합대학으로 출범합니다. 그간 관심이 많았던 학생 정원 관련 우려도 감축 없이 유지됩니다. 창원대 본 캠퍼스의 경우 순증까지 받아냈고 또한 경남도에서 파견됐던 직원의 경우에도 감축 없이 유지됐습니다.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아마 학생 정원이 줄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 정원이 줄지 않을까 했는데 학생 정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창원 캠퍼스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련 캠퍼스별 공무원 숫자도 충분히 국가에서 맞추어졌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는 막아냈다. 실제 경남도가 제출한 안건을 살펴보면 경남도 공무원 정원을 101명 감축시키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립대학에서 근무하던 일반직 27명과 교육직 74명의 정원이 조정될 예정. 이 중 일반직 27명은 경남도로 다시 복귀하고 총장과 교수 등 74명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다만 경남도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그대로 101명이 줄게 되는데 경남도는 현재의 공무원 인원이 개정안 정원보다 적어 고용된 직원 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도립대학 소재지인 남해와 거창의 건물과 토지의 경우 경남도의 공유재산으로 창원대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5년마다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형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생위원회가 2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대학가 월세 관리비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진주시 대학가 일대에서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자취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주거비가 과도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며 관리비의 경우 기준과 규제가 없어 임대인 자율에 맡겨져 있어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분할 상환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채무액의 10%, 100만 원 한도로 대상은 경남도에 주소지를 둔 19에서 39세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신용 유의자 정보 해제와
부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채무액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K컬처 열풍이 이제 한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도시 한옥명소 육성에 나선 가운데 서부 경남의 한옥 마을들도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철훈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하는 등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작품 속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의 전통가옥 풍경이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K컬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확산되면서 이제 관심은 공연장과 도심을 넘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주목한 건 전통 한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옥 명소를 육성해 관광과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대도시의 상징적 공간이 아닌 지역 고유의 경관을 관광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아닌 지역의 중소도시들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제 한옥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옥 마을은 또 가는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서부 경남에도 이미 경쟁력을 갖춘 한옥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담마을이라는 이름 그대로 흑돌담과 한옥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산청의 남사예단촌. 고즈넉한 풍경으로 우리나라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만 20만 명이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100년 넘은 고택 60여 채가 남아있는 함양 개평 한옥마을 역시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마을로 꼽힙니다. 전통 한옥이 관광자원이자 경관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정부 육성 정책은 서부 경남 한옥마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체험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 설계가 관건입니다. K컬처의 확산이 지역의 전통 공간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한옥을 매개로 한 지역 균형 성장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사천 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2025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2천억여 원 확보와 각종 법안 대표 발의 등 주요 성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사천 남해하동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민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회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진주시 지편면 산불 현장을 찾아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 의원은 진주 소방서로부터 산불 발생 경위와 진화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예방 강화와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불법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산청하동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속도가 더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산불 복구율은 계류 보전 33%, 사방댐 건설 40%, 산지 사방 완료율 64%에 그쳤습니다. 다만 위험목 제거율은 100%였습니다. 산림청은 겨울철 땅이 얼면서 공사가 중지됐다며 날씨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관련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 과태료는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최근 농막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산불 중 40%에 달하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막 수는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탄 농막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바람을 타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지난 22일 진주시 지편면의 한 농막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지며 축구장 1.5배 크기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바람이 그때 세게 불고 산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한 5분도 안 된 상간에 불이 확 커져가고. 진화헬기 13대 등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며 3시간 45분 만에 꺼졌던 불은 다음날 재발하하며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이처럼 시설물 화재에서 시작된 건은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특히 경남은 이달 누적 강수량이 예년 대비 1.4% 수준에 그칠 정도로 건조한 상황이라 산으로 옮겨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책으로 가연성 물질 사전 정비, 초동 대응 시 건축물 주변 산림의 우선 살수, 건축물과 산림 사이 이격 공간 확보 등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실험도 진행했는데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내일 때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화시에는 물을 직접 뿌리기보다는 안개처럼 분사하는 방식이 비화 방지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시설물 주변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들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산림과 시설물 그 사이에 안전 공간 그 확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제도적 보완이 중요합니다. 농막과 비닐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농막을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허용하면서 그 수는 증가하는데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있는 겁니다. 오는 2월부터 산림 인접 건축물은 재난 위험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위치 이전 같은 실질적 조치는 권고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은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로 늘어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597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내부에는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이 들어서며 외부에는 풋살장 등 주민 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2026년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 니오뉴넥소 한 종이며 보조금은 한 대당 3,310만 원으로 총 35대를 보급합니다. 한편 사천시는 오는 6월 사남 유천 공영주차장에 수소충전소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목표량을 전년 대비 10% 늘어난 11,000톤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강댐을 통해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막기 위해 4천만 1원의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재질의 해양쓰레기는 부피를 줄인 압축 성연물로 만들어 건축자재 활용 등 자원 재순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도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로봇을 활용한 항만 일대 부유물 수거 사업도 실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역류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남도가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1월 3주차 환자는 610여 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역류아가 전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술과 예술가의 삶과 관련된 2권의 책을 골라봤는데요. 예술을 둘러싼 불편한 질문과 한 개인의 내밀한 고백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괴물들, 숭배와 혐오, 우리 모두의 딜레마입니다. 2017년 미투 운동 당시 파리 리뷰에 실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에세이를 확장한 작품인데요. 작품과 예술가를 어디까지 분리할 수 있는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딜레마를 짚어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서영은 작가의 에세이 한 남자를 사랑했네입니다.
1993년 발간된 이 책은 한 여성의 사랑과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고통을 스스로 응시한 산문으로 도덕적 판단 이전에 한 인간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예술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답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일 또한 독서의 의미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동네 책방과 함께하셨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태양계 홍보대사 포륜 교수가 사천시 공무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나사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선 우주기술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세계 우주산업의 흐름 등이 다뤄졌습니다. 사천시는 시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 정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위치한 미국 메릴랜드 그린벨트시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성관위가 사전 선거 운동 및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지역 유권자 등 50여 명을 초청한 모임에서 피켓을 이용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기부 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변을 비관한 20대 남성이 늦은 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밤 11시쯤 사천 남일대 수욕장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친구로부터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신고를 통해 출동했으며 신고 접수 8분 만에 바다에 빠져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응급 조치 뒤 호흡과 맥박이 회복됐으며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먼저 주간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추위는 이번 주에도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영하 10도 안팎까지 보였던 기온은 조금은 오르겠지만 목요일에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 단단히 하셔서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진주 영하 5도, 사천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오전에 흐리다가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부산은 0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53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